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2024년 제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3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자,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강의 들을까, 저 강의 들을까,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합격 설명회를 듣고 저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의 고지까지, 즉 120점의 그 합격의 능선을 넘길 수 있게 도움을 줄 바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밟고 120점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생님들이 밟아야 할 그 강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강의를 신청을 해야겠죠. 자, 저는 일단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 강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론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기출문제를 직접 분석을 했어야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회부터 21회까지 우리가 매년 이제 한 번 시험을 보는 거니까 21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제가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1지 3교시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해설과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굉장히 상세해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학원과 EBS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등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제 그 자세한 경력 사항은, 이력 사항은 프라임 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 소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시험일은 언제 볼까요? 제가 지금 이제 합격 설명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이 시험 현장을 봐야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자, 이걸 사진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공고예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시험일에 아침 일찍 가서 그 현장도 둘러보고 그다음 여기서 파이팅 하고 오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수험생들이 자기 이제 번호를 확인하고 강의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수험번호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시험 감독 위원들 이제 입실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자, 이제 실제 우리 강의실 시험 보는 이 교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벽시계도 붙여 있죠. 시험 이제 안내 내용이 있고, 그다음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일찍 와서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보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자, 시험일을 합격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일, 이제 시험지를 우리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나오면 5시, 6시 그중에 이제 가답안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답안이 공개되기 때문에 채점해보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 점수구나 아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일을 시험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그간의 연도별 시험일과 그 다음에 시험 요일을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일요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로 옮겨집니다. 토요일로 옮겨지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양가로 이렇게 4 해놓은 것은 1월 26일이, 그러니까 11회 시험은 1월 26일
토요일에 봤는데 이게 1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넷째 주 토요일 날 쭉 봤었죠. 그죠? 그러다가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는 줄 알았더니 셋째 주 토요일로 또 옮겨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2월 둘째 주,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 토요일,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늦게 또 보게 되기도 했었는데, 자, 21회 시험은 1월 14일 토요일에 시험을 봤거든요. 이건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의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봤던 시험입니다. 2023년 21회 시험이. 근데 여기 보면 셋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주로 많이 봤죠. 그죠?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주로 많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험 2024년 22회 시험일은 물론 이건 지금 공고문이 이제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공고문은 21회 시험의 경우에는 10월 14일에 공고가 되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1급 국가시험 공고는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이 나오는 순간 3개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봤던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토요일이 가장 빨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4년 1월 둘째 주 토요일은 1월 13일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오늘 합격 설명회 오늘 날짜 9월 22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3일이 남았어요. 이건 지금 3개월 23일이 남은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보니까 주로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날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 늦춰지면 이제 1월 20일 날, 또 한 주 늦춰지면 1월 27일 날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120일 또는 127일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개월수로는 3개월 또는 4개월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추석 연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 되면 많이 바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경우 또는 주부로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챙기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경우 그러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3일 또는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는 게 각각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3, 4개월이면 이제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3개월 남았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공부 방법. 바로 이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13일 남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 주 늦춰진다 하더라도 120일이에요. 그죠? 3개월 또는 이제 딱 4개월. 그죠? 자, 이 시점에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뭘까? 바로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입니다. 자, 시기에 딱 들어맞는 공부가 최적의 공부 방법이에요. 나는 노베이스다. 이론적인 기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전공 지식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사 이론적 기반이 전혀 잘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본 이론서를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요, 시험 끝나면 바로
이론서 신간을 출간하고 그리고 바로 신작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해요. 매해마다 새롭게 강의를 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지금 보면 초심자 이론 다지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10월 이제 다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 이론 공부를 하기에는 끝물이에요, 끝물. 지금은 기본 이론 강의로 공부하는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 기반이 전혀 없는데 어떻든 공부할 시간은 많아.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다 하더라도 우선은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의 교육 과정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약한 영역을 거꾸로 이론 다지기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예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 기본서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자 핵심 요약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세 가지로 승부를 보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제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책에 기본서를 지금 공부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이제 뭐 프리패스 교육 과정으로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기본 이론 강의 조금 듣다 말았다. 그러신 분들 그런 경우는 기본서 버리세요. 버려야지 돼요. 지금은 버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를 수강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시험에 나온 95% 이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한 그 강의,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그 다음 스페셜 특강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들으시고, 이건 이제 무료 강의로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아셨죠? 요거.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부터. 이걸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론이 취약하면 그때 이제 취약한 영역을 이론 다지기로 보완하세요.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핵심 기출 강의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이 강의가 다 준비돼 가지고 11월부터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요거는 진짜 벼락치기. 요거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요겁니다. 3개월, 4개월은 무조건 요걸로 시작해야 돼. 자,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서 지금 마련된 무적의 커리큘럼. 요거 지금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은 요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40강을 듣는 거예요.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 한 권에 8개 영역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책으로 이거는요. 선생님들이 직접 따로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종합 단권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요약 노트라고 하면, 요약이라고 하면 너무 그냥 뼈대만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는 따로 정리를 선생님들이 따로 뭐 이론서를 봐서 여기다가 따로 추가시킬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95% 이상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요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합격하기는. 자, 요거 40강을 반드시 들으세요. 책으로 독학하기보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수강비가 들긴 하지만 강의 비용의 부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단과로라도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끝장 완결팩, 단계학기 끝장 완결팩은 요걸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세 가지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별 기출, 심층 분석, 지금 역대 기출 문제집 1, 2, 3교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자 먼저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이거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핵심 이론 노트와 동일한 내용 순으로 쭉 문제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문제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출론점을 간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러면 그것이 그간에 계속 나왔던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9회 때는 이렇게 나왔고 20회 때는 이렇게 나왔고 21회 때는 또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논점 간파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연습하면 됩니다. 모의고사는요. 실력을 내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연습입니다. 우린 절대평가잖아요. 60%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출제되고 있는 비율이 영역별로 좀 다르지만 우리 총 8개 영역, 인행사에서 법제론까지 각 8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내보면 80에서 90% 가까이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재응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걸 공부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21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놓은 것은 만들어 놓는 것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헛다리 짚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도 시험에 여기서 이제 기출론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론적 기반 다져서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이론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해당 기출론점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그게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 만약에 에스펜 앤더슨의 복수과 유형론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다시 얘들의 내용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구멍 메꾸기예요. 구멍 메꾸기. 시험 직전에. 실전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는 기출론점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 시험 준비는 끝납니다. 그리고 스페셜 특강이 있다고 그랬죠? 시험 직전에 제가 법령 개정 특강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료 적중 모의고사 21회 시험 대비해서도 유튜브에서 시험지를 배포하고 프라임 법학원에서 배포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동일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 최신 개정 법령 특강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법률이 개정이 되잖아요. 개정되고 나서 시험일, 우리가 시험 보는 날 그 전에 개정된 게 시행되면 그것은 시험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나와도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은 되었어. 그런데 우리 시험일 이전에 시행되지 않는 것들은 설사 개정됐다 하더라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아예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시험 직전까지 해서 중요한 정책 또는 법률 개정 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특히나 법률은 항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모든 법령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에 보면
뭐 이런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또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뭐 내년에는 시행할 겁니다. 막 하면서 이게 나와요. 연말에 또. 그죠?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런 것들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21년간 나오지 않았던 것이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최신 개정 끝장 법령 특강인데 요거를 5강만 들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정 사항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문제라도 제가 틀리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집게 벼락치기 강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제가 따로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렇게 요게 이 세 가지 이 교육 과정이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이고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로 공부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른 거 생각하세요. 그때. 알았죠? 이제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 기출 문제는요.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이 이렇게 세 권호로 되어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자, 진도별로 되어 있고요. 강의는 60강으로 강의가 녹화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출 문제는 여기 구개년 회차별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핵심 기출 천재가 있어요. 혹시라도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요걸 단과 강의로만 신청하시는 경우 시간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그러신 경우는 이제 아까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 세 권을 내가 언제 다 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걸 만약에 시간이 정 없는 경우는 요게 기출 회차가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회 이후부터 쭉 풀거나 또는 13회 이후부터 쭉 문제를 풀면 돼요. 옛날 문제는 법률 개정도 돼가지고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법률 개정되는 것들 다 반영해서 문제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아까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는 이 교육 과정에 아예 포함되어 있어서 강의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단원별로 공부하시면 좋고, 근데 정 시간이 없다.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공부를 할 수가 공부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좀 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단과로 신청하신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구개년 회차별 기출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독학으로 푸셔도 되세요. 워낙에 해설과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또는 얘를 풀기 전에 요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도 돼요. 핵심 기출 천재는 1079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아주 고급진 문제들, 그러니까 논점을 다 담을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 선별해가 넣어놨기 때문에 요 책을 통해서 빠르게 전체 기출 문제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략 2, 3회독 한 다음에 2, 3회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개년 회차별 기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구개년 회차별 기출 문제는 뒤에다가 OMR 카드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제처럼 구성을 해놨고 그래서 OMR 카드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아까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마지막 시험 직전에 다시 구개년 회차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처럼 문제를 풀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족집게 벼락치기 이제 강의 교재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달 10월 합격 설명회에서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부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강의도 20강이고 우리 핵심 이론 강의는 40강이거든요.
기본 이론 강의가 80강좌였고, 예, 이제 이렇게 압축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핵심 이론 노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1순위와 2순위를 170개 테마로 여기 이론서에다 정리를 했어요. 170개 테마. 우리가 이제 120문제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70개 테마를 공부하면 충분히 120점은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개 테마의 대표 기출 문제를 200문제를 여기 문제편, 여기 이론편과 문제편으로 나뉘거든요. 여기 한 권으로 판매가 됩니다. 비닐 랩핑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권시켜놔서 여기 테마 공부하면서 대표 기출 문제를 옆에다 딱 끼워놓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공부할 시기는 아니에요. 요건 다만 이제 핵심 이론 노트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강의 없이 그냥 이 책을 가지고 보시면 최종 정리, 그러니까 핵심 이론 노트를 더 압축해 놨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은 됩니다. 이건 10월 합격 설명회에서 이 책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공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의 이론 정리는 바로 이 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보면 자, 출제 빈도, 출제 비중 1, 2, 3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항상 공부할 때 그 챕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냐, 잘 나오는 거냐, 도대체 어느 챕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챕터도 있거든요, 실제.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챕터를 열심히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21년간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챕터에서 도대체 시험이 잘 나오고 있는지, 나오면 몇 문제나 출제가 되는지. 자, 우리 시험은 12회 시험부터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역별. 그러니까 제가 자, 여기 보면 여기 14회부터 지면 할애상 뭐 이제 최근 것만 그냥 여기 출제 빈도 여기 이제 4문제, 3문제, 3문제 또는 이렇게 3 다음에 이렇게 가로 쳐놓은 것은 3문제가 나왔고 1문제가 선지로 그냥 문항의 선지로 어느 문제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가로 1을 쳐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1회 시험에서는 지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2장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한 줄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 많이 나올 때요. 지금 4문제도 보이고 뭐 3문제, 주로 3문제가 보이고, 그죠? 또는 이제 2문제도 보이네요.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제가 출제 비중, 요거에 근거해서 다시 출제 비중으로 왔습니다. 출제 비중은 여기는 지금 14회밖에 없지만 12회부터 제가 본 거예요. 25문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챕터에서 이 내용에서 얼마나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여기 보면 작은 0, 그 다음에 큰 1, 그 다음에 작은 2가 있죠. 적게는 0문제.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을 때 2문제. 근데 보통은 1문제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1문제 나온다 이 얘기예요. 보면 학령정기는 무조건 1문제죠.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죠? 더 나왔던 적도 없어. 무조건 1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12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 확인했고 그 챕터에 그 다음에 출제 비중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 순위를 봐야 돼. 도대체 그러면 그 1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주로 어디서 나왔냐? 자, 그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까지 정리해놨어요. 뭐 4순위, 5순위까지 하게 되면 중요도가 남발되기 때문에 자, 1, 2, 3순위만 해놨고, 주로 이제 제가 합격 비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순위, 2순위까지만 공부를 해도 120점은 그냥 넘겨져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족집게, 벼락치기, 테마 170개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족집게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왜냐면 많이 또 그 이 책에서 많이 뺐기 때문에 기출 논점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벼락치기 용이기 때문에 자 어떻든 1, 2, 3순위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다시 보면 사회복지 정책론 그 역사에서 자 여기 출제빈도 있죠. 이 3장에서는 몇 문제나 나왔을까? 적게나 나온 문제가 보이고 많이 나왔을 땐 4문제도 보이네요. 그죠? 근데 주로 보니까 뭐 3문제, 2문제, 뭐 1문제, 2문제 뭐 이렇게 보이는데 21회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출제 비중 여기서는 여기 지금 전체 1회부터 21회까지의 출제 빈도표는 이 책의 앞쪽에 머리글 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합격 수기 그다음에 그 뒤쪽에 목차 그 사이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체는 다 볼 수 있지만 어떻든 12회부터 지금까지 21회 시험까지 적게 나왔을 때 1문제, 많이 나왔을 때 4문제. 근데 평균 내보니까 2문제. 그러니까 보통 2문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그 2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많이 나왔을 때 1순위, 그죠?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순위, 2순위, 3순위는요, 이걸로만 봐서 굳이 이걸로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그 챕터에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1회부터 여기 보면 동그라미 1회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도 보니까 10회, 11회는 안 나왔네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무조건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1순위, 1순위. 무조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표에다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리해 놓긴 했지만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알아요. 기출표기 다 해놨기 때문에. 이 기출표기를 막 따라하는 책들이 있던데 요거는 제가 직접 문제들을 다 제가 직접 한 지문 한 지문 봐가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OX 문장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의 원리,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끊임없이, 멈추는 일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OX에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된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죠? 그죠? 속도는 불규칙적이거든요. 그렇지만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어요. 일정한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속도가 불균형한데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한 속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OX 문장은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이게 다. 물론 여기에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도 웬만하면 기출 지문으로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출 지문으로 똑같은 지문이면 똑같은 용어면 다 기출 용어, 기출 지문으로 다 바꿔놓고 있는데 개정 작업할 때마다 항상. 근데 어떻든 요걸 보게 되면 이게 요렇게 틀리게끔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여기 이제 암기법도 보이지만 어떻든 이제 기출표기 빈틈없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표화, 도식화 시켰습니다. 여기는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인데요. 이건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게 그림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판사할 때 한판 정리, 긴 이 칠판에다가 정리를 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판 정리했던 내용을 이제 그려놨는데, 자, 여기 이제 딱딱 실천의 역사의 이제 순서 문제가 나올 때요. 여기 제가 여기 이제 그 분기점들이 있어요. 거기를 공부해 놓으면 순서를 잡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식화, 도예화를 통해서 정리해 놨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정책,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 여기 이제 내용 자체도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조사론의 경우도 마찬가지 비확률 표집에서 구분. 여기 보면 이제 편입 표집, 우발적 표집, 그 다음에 임의 표집, 우연 표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용어들을 다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보면 임의 표집은 그죠? 기출문제 할당 표집에 예 해서 우발적 표집보다 이렇게 우발적 표집 이때 우발적 표집이 바로 얘예요. 임의 표집으로도 나오고 우발적 표집으로도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용어로 다 바꿔놨어요. 책 전체를. 안심하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저자가 없는 책들은 이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저자가 제가 직접 책을 집필을 제가 강의하니까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한 거죠. 자, 계속 보면 여기 우리 종단조사에 유형에서 패널, 코트, 그 다음에 경영조사,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우리 패널 조사는 패널 사망 또는 패널 손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 패널 조건화 이 두 가지가 단점. 그죠? 여기다가 좀 더 날개 쪽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세하게. 알겠죠? 자, 이것도 우리 이제 법제론에서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그 중에 헌법 제34조가 사회권적 기본권의 목적 주문이거든요. 즉 헌법 제34조의 1항이 이제 헌법 제34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서 그죠? 잘 나오죠? 기출표기. 21회 시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항부터 6항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1항이 목적이고 사실 1항은 사회권적 기본권 31조부터 36조까지 모든 조문의 목적이에요. 34조 내에서만 목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요게 수단이 되고 있는 2항부터 6항까지 내용 나와 있는데 요건 무조건 외워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색깔 표시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도표와 도식화 시켜놨어요. 자, 암기법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암기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암기를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암기법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굳이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거기다 암기법을 적용해서 암기법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들은 굳이 암기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암기법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고요. 여기 지금 연도 같은 경우 어떤 법 제정 순서나 이런 것들 또 이제 비스마르크 사회범죄 제정 순서 또는 이 법연도 외우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암기법을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인물 또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날개 쪽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날개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를 보시면 해설이 굉장히 상세해요. 진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가 워낙 상세하다 보니까 학교 가신 선생님들이 항상 다른 시험 준비할 때 예를 청소년 상담사든 또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든 기타 다른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교수님 일급 말고 다른 자격증 교재 좀 집필해 줄 수 없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해설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학이 가능하게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설을 읽으면서 좀 내용을 좀 보충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 날개 쪽에다 좀 정리를 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용어들을 계속 넣어 놓았는데요. 자, 아까 봤지만 이제 기출 OX 문장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용을 간파하기 좀 용이하게 해놨고요. 기출 문장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문장들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역대 기출 논점 또는 최신 기출 논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1회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론의 행렬식 지문의 경우를 보면 8회 때인가 나왔는데 그게 19회 때 그 용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기출
그러니까 공개되기 이전 기출 문제는 논점이 뭐 이게 옛날 거니까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강의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것들이 이게 이번에 나왔지만 이게 과거에도 몇 번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1회 때, 5회 때, 7회 때도 나왔던 것인지 그건 알고 있어야죠. 강의자가. 그죠? 그래서 강의할 때 그걸 다뤄줘야지 설사 과거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역대 기출 논점들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신 출제 논점,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은 제 책을 보신 선생님들 이전부터 보시는 선생님들 아시지만 이거 시험 나오기 전부터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어느 부분은 조금씩 확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나올 거야. 했더니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해서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확대해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것들도 담겨져 있다. 이 책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의 이제 내용에 보면 여기 날개 부분이 있거든요. 본론 내용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날개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결국 합격의 날개를 다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걸로도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서 혹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그 책으로 지금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좀 앞부분 공부하다가 마신 분들 또는 이제 전 강좌를 신청을 해놓고 막상 앞부분만 좀 듣다가 말고 계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 버리세요. 그거 제발 버리세요. 그걸로 공부할 시기 아니에요. 지금 그 책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1급 시험 제도와 그 다음에 합격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개의 영역을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제도에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가 3과목입니다. 여기는 영역이고요. 우리 전공 필수 8개 과목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1회 시험까지는 30문제였어요. 그래서 38은 24에서 240문제였고 144문제를 넘겨야지 됐었는데 25문제씩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총 200문제. 한 문제당 1점씩 200점이고요. 객관식 오지선다요.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두 개 영역 보니까 50문제 50분. 그죠? 2교시, 3교시는 3개 영역씩 보니까 75문제 75분. 자, 여기서 합격 점수는 각 전과목 총점의 160% 이상, 6할 이상이니까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120점, 딱 12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119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120점만 넘기면 합격이에요. 딱 120점 맞으면 합격인 거죠. 그죠? 물론 그 이상 맞으면 당연히 합격이고. 근데 119점이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과락인데요. 이 과락은 각 과목 만점의 40%예요. 그러니까 영역별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만약 영역별이면 25문제의 사할이면 10점이에요. 근데 과목별이니까 여기 1교시 인행사 조사론 합쳐서 50점의 사할이니까 20점입니다. 자, 2교시, 3교시는 3개의 영역을 합쳐서 75점의 사할이니까 30점 이상이에요. 이 말은 1교시에서 조사론을 빵점 맞았어도 인행사에서 20문제 이상을 맞추면 과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이 느슨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격 비결에서 이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지금 합격률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내년 합격률은 내년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이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들쑥날쑥 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에서 합격 홀수의자는 어렵고 짝수의자는 합격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출제위에서 그 난이도 조절이 일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시험이 계속 이제
누적되면서 이제 지금 보면 합격률이 어느 정도 28%, 뭐 31%, 뭐 30, 그죠? 36%,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60%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게 지금 19회 때 60%는 문제 오류가 많았었어요. 이때 복수 정답 처리된 것도, 전항 정답 처리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합격률이 높아졌던 것이고,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 오류. 근데 보니까 이런 거 빼면은요, 물론 이제 이거 40%도 뭐 마찬가지지만 28%, 그 다음에 쭉 뭐 27%도 있긴 하네요. 그죠? 27, 28, 그다음에 31, 33, 34, 3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략 비슷해요. 어느 정도 난이도가. 그러니까 30% 선에서 35% 선에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11회부터 21회까지 중에서 양극단을 높은 거 얘들을 빼버리면, 제거시키면은요 31%에서 40% 사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합격률이. 근데 이것조차도 그죠? 이것조차도 빼버리면 지금 33%에서 36%로 좁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5%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합격률은 의미가 없어요. 합격률이 예를 들어서 그 28%다, 27%라고 해서 나 떨어질 겁니까? 우리 선생님 떨어질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합격해야 하잖아요. 설사 합격률이 9회 때 시험처럼 14%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거든요.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교재, 어떤 강의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080 법칙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여기 보면 이제 응시 인원 대비 이제 합격률이거든요.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이 응시 인원 대비예요. 여기 지금 이거 노란색들은. 근데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여기 접수 인원 대비 있죠.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응시 인원과 접수 인원에서 접수를 했다고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응시 포기 인원들이 있어요. 21회 시험에서도 6,400명이나 포기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시험을 보지 않게 되는 분들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7,000명, 8,000명일 때도 있었고, 1급 시험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120점을 넘겨야 하거든요. 근데 그 120점을 넘기기 위한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부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시험일까지 120점을 넘기도록 그 실력을 내가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절대평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찍 준비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준비하건 뭐 8권짜리를 공부하든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 내가 지금 막 시험 봤을 때 지금 시험 봤는데 90점이 나올지 100점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남은 기간에 120점을 넘길 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률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합격 비결을 보게 되면 이제 6080 법칙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저는 계속 분석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22회 시험이 끝나면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 삐껴 나왔네. 이 문제. 이 지문 삐껴 나왔네. 문제 자체가 삐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선지가 처음으로 나왔네. 안 냈던 부분을 냈네. 이게 보여요. 저는.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그냥 쭉 스캔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새롭게 나왔구나. 이건 나온 부분인데 그간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어렵게 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시험 총평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이거 그 20회 때 시험 총평은 지금 올라가 있나요? 29회 거도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시험 끝나고 나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여기서 지금 이 비율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신개념 문제, 신개념 출제. 그러니까 시험에 21년간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긴 했는데 어렵게 나온 거. 난도가 높은 거. 난도 상위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이 두 가지를 빼고 기출론점을 공부했을 때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론점이 중복되는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렵게 나온 건 또 뺐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개념 뺐고 나왔던 부분에서 어렵게 나온 거 빼고 나서 나머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행사의 경우에는 빗겨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나왔던 부분 재응용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사론도 이제 나왔던 부분 재응용해서 나오는데 조사론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조사론 자체를 어렵게 이 내용이 또 어렵기도 하지만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틀리기는 하죠. 사실은 근데 나왔던 부분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잘 간파를 하면 여기서 조사론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많이 삐껴 나오는 것들이 정책론이나 법제론 이런 것들이 많이 삐껴 나오죠. 중복률이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그죠? 근데 평균을 내보면 80%가 다 넘어요. 평균을 내보면.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6080 법칙입니다. 자, 1급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거, 요게 흰색 수조라고 한다면 그간에 시험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깊이도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금 요 범위, 노란색 수조에서 80%에서 90%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마리의 물고기 중에서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80마리, 90마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여기만. 그죠?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대략 10%에서 20%.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더 넓거든요. 이렇게. 흰색 수준은 커요. 근데 거기서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마리 물고기 잡으려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잡아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정해져 있다. 6080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잘 시켜놓은 책이 바로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예요. 그 책에 95% 이상이 물고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0마리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자,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집심사에 보면 우리 전공 과목들의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15개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챕터들도 있어요. 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들도 있고 안 나오는 챕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고 항상 그 챕터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나오는데 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좁게 잡아도 10개 챕터는 무조건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1순위가 들어가 있어요. 좁게 잡아도 그냥 좁혀도. 그러면 8개 영역이니까 80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대놓고 나와요. 아예 대놓고. 대놓고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추고 그 다음에 2순위.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확률이 50% 정도 돼요. 근데 그것들도 적어도 한 챕터에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쭉 보면 80문제지만 확률은 50%니까 그 80개 논점에서 40개는 나오겠죠. 그죠? 40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40개는 내가 맞출 수 있어. 그러면 공부해놓으면. 그러면 1순위 무조건 나오는 거 대놓고 나오는 애들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나오는 애들 공부해놓으면 이 1순위, 2순위만 공부해도 사실 120점이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아주 좁게 제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한 거예요. 적어도 10개 챕터. 이게 11개 챕터, 12개 챕터, 13개 챕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좁혀서 이렇게 했는데도 120점 넘겨요. 이 원리로 아까 우리 핵심 이론 노트가 그 1순위, 2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1순위, 2순위만 정리해버린 게 족집게 벼락치기예요. 물론 이 내용은 다 핵심 이론 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는 먼저 1순위부터 빨리 주워 담아야죠. 그죠? 1순위 무조건 나오는 애들은 공부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그 다음 3순위까지 가는 거예요. 3순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15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12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8개 영역이에요. 8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5예요. 그러니까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15점씩 똑같이 15점씩 맞았다라고 가정하면 딱 110점이에요. 이건 지금 괄학 점수는 아닙니다. 괄학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괄학은 앞에서 다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제 이건 합격 본전 점수예요. 본전 점수. 본전치기라고 제가 이건 이제 본전치기. 자, 본전치기 점수. 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론을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아무리 봐도 10문제밖에 못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상관없죠. 어차피 이게 뭐 9문제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왜? 이게 괄학은 아니니까. 제 괄학은 느슨하다고 그랬죠. 여기 합쳐서 인행사와 조사론을 합쳐서 자, 20문제만 넘기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2교시는 30문제만 넘기면 되고 합산. 여기도 30문제만 넘기면 되고. 그러니까 조사론을 빵점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여기서 이제 20점을 넘기면 되니까 인행사에서. 하지만 이제 본전치기 점수로 봤을 때 자, 조사론에서 내가 10점밖에 못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인행사에서 내가 20점을 넘길 수 있어. 그럼 본전치기는 끝난 거예요. 1교시에서. 합격을 위한 15점, 기본적인 15점에서 30점은 충족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시별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나마. 1교시는 당연히 인행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실천론, 실천기술론이에요. 특히. 물론 이제 기술론이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천론은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뭐 지역사회복지론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잘 나와요. 자, 여기 이제 3교시에 정책론은 내용이 참 많죠. 근데 정책론은 이게 쉽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정책론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행정론이 그나마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딱딱딱 나올 것들이 바로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법제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 법제론 어려운데 그럼 공부 방법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터득하시면 법제론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총신대든 성결대, 뭐 성서대, 뭐 그다음 호서대, 뭐 이런 대학들 대학 4학년 이제 전공한 4학년 학생들 집중 특강 좀 해달라고 해서 가게 돼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항상 법제론 우리 핵심 이론 노트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대학 특강은 올해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하면 그간에 뭐 오래된 대학들은 10년 넘게 저한테 맡겨서 오로지 제가 쭉 그냥 했던 대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항상 강의 듣고 나서 후기에서 교수님 법제론 특히 이제 3교시 과목이 어려웠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3교시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요게 본전치기 점수. 요걸 생각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좀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사론 같은 경우는 빵점 맞아도 돼. 빵점 맞아도 되지만 일단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여기서 나오면 내가 맞추리라 하는 부분들을 땅 따먹게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땅 따먹기 정신 생각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교육 과정으로 이제 신청하시면 오이코 스터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9기까지 현재 오이코 스터디가 조성이 되었고요. 이제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10월부터. 그래서 이 오이코스 열공반은 이번에 이제 많이 개방해서 제 강의 신청하신 분들을 다 받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표를 올려드리면 10월부터 이제 그 진도표에 따라서 인행사 1장부터 7장까지, 그다음 8장부터 그 나머지 이렇게 이제 반반 끊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이제 만든 모의고사로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온라인 줌으로 시험을 봅니다. 실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녹화된 것을 카페에다 또 올려놓고
등업하고 거기서 비공개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이코스 열공반에도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혼자 공부하기가 좀 이게 잘 안 되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오이코스 스터디는 3월부터 계속 우리가 문제를 하루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일요일 저녁에 80문제에서 많게는 100문제가 넘게 120문제 가까이 그 사이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 24강자 3개씩 나눠서 시험을 봤거든요. 계속 아니 OX 그다음 이제 빵꾸 체크를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행사를 3등분하고 조사론도 3등분하고 그래서 그 3등분한 내용의 기출 문제를 거의 그 1장에서 5장까지다. 그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 10장부터 뭐 11장부터 15장까지다. 뭐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기출 지문들 그리고 기출 지문을 또 빵꾸 처리해가지고 빈칸 처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적게는 80문제, 많게는 100문제 넘게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강의하면 다 끝납니다. 24번째 강의가 다 끝나요. 법제로 마지막. 그게 총 거의 한 2,300문제가 넘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자고 해설 강의가 다 누적되어 있어요. 카페에. 그래서 오이코스 열공반에 참여하면 이 내용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합격하기에. 이거 지금 여기 내에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단기 합격 완결팩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열공반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열공반에 참여해서 문제도 풀면서 개인진도 나가면서 또 여기 하프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서 같이 진도를 또 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간에 공부했던 OX 문제도 푸시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밴드로 기수를 이렇게 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미션 이렇게 올리게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올려주시면 되세요. 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정도 좀 올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OX 빵꾸 체크 우리 진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화상 줌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선생님들 나와 있죠. 지금 모집하니까요. 그 열공반 혹시 이제 강의 신청하시면 열공반 신청하세요. 밴드 오셔가지고 또는 이제 프라임 법학원 이제 공지사항에다 올라가 있을 텐데 거기 이제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초청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 밴드 우리 스터디 밴드에다 올릴 거니까 거기 보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강의가 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는 녹화된 걸 들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상차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합격시킬 자신 있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이 교육과정으로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이렇게 온라인 상에 이렇게 혼탁해 있는 이런 수험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합격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이 교육과정으로 참여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요, 그 각각 선생님들의 그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카톡이든 문자든 또는 이제 전화 상담을 원하면 문자로 전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 그 뭐 평일 몇일 뭐 오전 또는 오후 뭐 이 시간대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을 원합니다. 또는 이제 카톡을 남기시거나 밴드에 글을 남기시거나 뭐 하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이제 010-3182-1385번입니다. 제가 아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을 주시면 그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급 시험 합격해야죠. 올해 이제 그냥 그 내년 시험은 그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후년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준비하면 그냥 합격해야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저를 믿고 한번 저와 함께 시험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합격을 응원하면서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